학생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걸 봤는데 어떤 문제를 드렸어요? 번호로 말해주세요. 그 7번이랑요, 24번이랑 33번이요. 혹시 이거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렸나요? 시간이 나갔나요, 혹시? 많이 남진 않고 5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2 때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덕후가 제가 학원에서 러셀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 점수대랑 시험 난이도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아마 1등급 컷이 90점 후반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94점이면 아마 네네. 2등급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제가 문학하고 비문학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현대시 지문에서 학생이 틀린 33번 같은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23번 같은 문제를 봤어요. 그럼 혹시 어떻게 푸나요? 23번은,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봤는데, 3번에서 봤을 때 다 비워진 것 같은데 못을 비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골라하고 넘어갔어요. 이 문학도 저마다의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이가 발문이잖아요. 발문이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라고 나와 있는 거고 발문이 다르다라는 건 출제 의도가 다르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출제 의도가 다르다라는 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학생은 23번이든 24번이든 26번이든 다 똑같이 풀지 않아요. 그냥 지문 읽고 와가지고 1번부터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잖아요. 이렇게 풀게 되면 어쨌든 이 시험 자체가 글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를 잘 이해하고 감상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신 이 문제들은 저마다 명확한 행동을 요구하거든요. 이 문제는 너가 지문에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명확하게 의도된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문만 읽고 지문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보자라고 하면은 학생이 이 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잖아요. 문학 자체가. 왜냐면 사람마다 문학 작품은 보고 드는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감상을 하게 되면 감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이해한다라는 기준이 결국 출제자랑 똑같은 생각으로 감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짧은 시간 내에 해내기가.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라는 이 안정감이 들지 않으면 1등급 상위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23번과 뭐 26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23번 문제 세트를 보면 이런 문제 유형들이 기출에 되게 많이 있죠. 뭐뭐에 대한 이유를 적절치 않은 건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학생이 이날 처음 본 문제가 아니라 기출에서 뭐뭐에 대한 이유로 적절치 않은 거 문제 본 적 있죠. 네네. 그러면 기출 공부할 때 기출 공부한 이유가 과거에 나온 문제를 통해서 미래에 내가 볼 수능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대비라는 말을 충족시키려면 뭐 이 문제 유형은 뭐고 이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고 내가 지문에서 뭘 해야 되고 난이도가 어려우면 좀 이렇게 나오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대비가 될 텐데 학생은 이런 것들을 기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나요? 그 문제 유형을 나눠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지문 자체를 많이 읽고 많이 문제 풀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감을 익혀서 문제를 풀어보자 접근하자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방식에는 허점이 있죠. 왜냐면 학생도 느끼듯이 글을 읽는 능력, 감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능력적인 부분에 의존하다 보니까 재능의 영역에서 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보컬 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연습하고 학원에서 배우면, 당연히 학원 안 다닌 일반인보다 잘 부르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가수가 될 만큼의 실력은 아마 저는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어도 1등급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학생이 능력적인 부분에 의존을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하에 따라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능력적인 부분에 의존했을 때. 이게 첫 번째 허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문을 읽고 생각한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편차가 되게 심해져요. 어떤 지문은 나한테 되게 잘 맞고 이해가 잘 되면 그 시험지는 너무 잘 푸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못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문제의 세팅 값은 적절한 선지가 4개 나오고요. 적절치 않은 선지가 1개 나오죠. 문제 세팅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들판이라는 이 표현이 지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만 적절한 선지가 4개라고 있으니까 지문에 서로 다른 적절한 내용 4개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4개를 뽑을 수 있을까요? 들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만 문제 적절한 선지를 4개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문장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비슷한 내용들일 거 아니에요. 구분이 되는 내용이 아닐 텐데 뽑아봤자 한두 개의 선지만 뽑을 수 있지 4개의 적절한 선지 뽑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문제 세팅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들판이라는 표현이 지문에 여러 번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들판이 나올 때마다 각각의 들판이 나올 때마다 정보가 구분이 되면서 디테일한 내용이 구분되거든요. 이 문제 발문 제가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지문에서 이 들판과 관련된 표현, 같은 표현을 잡아서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가 이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제가 그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들판이라고 하면 지문에 들판이 4번 나오거든요, 정확히. 여기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 들이라는 표현에도 나오죠. 지금 이 각각의 선지에서 지금 적절한 선지가 4개였는데 표현이 정확히 4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웬일인지 눈시울은 자꾸만 젖는 것이다. 이게 23번에 2번 선지를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이 들판에서 벌어진 여기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지난 여름 아우성을 잠재우고라는 포인트에서 23번에 4번 선지가 정당화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판에서 잔잔한 것들이라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고요한 분위기라는 것도 정당화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정한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성찰의 공간 여기는 여기서 이제 정당화가 되죠. 지금 보면 특별한 선지가 4개인데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을 풀기 전에 읽기 전에 23번 문제가 있네? 근데 이 문제 유형은 지문에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요구해.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들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구분을 해놓자 하면서 이를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게 아니라 1번 선지 보고 특정한 삶의 태도 환기가 있었나 하면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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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보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자체가 구분이었기 때문에 들판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들판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였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충족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선지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되게 빨라지겠죠. 정확하고. 내 해석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 왜냐면 정확한 포인트를 찝고 사실일치 정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푸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쉬워서 다 맞출지라도 풀이 시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잘 못 맞춰요. 근데 이게 22년 기출 현대시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현대시에서 골목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물어봐서 골목 관련된 내용들을 구분하길 바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도 그런 세팅 값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23번에 대해서 이런 출제 의도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지문을 읽고 와서 그냥 막 읽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읽고 그냥 내용이 이러니까 뭐 답이 1번이지 이것도 있지만 기출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런 걸 요구하니까 내 지문에서 이렇게 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로 A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지문에 있는 A 표현 근처에서 답이 나와야 정답이 딱 하나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A 관련해서 딱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A를 제시한 그 문장이 당연히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표현 주변에 정서나 감정 표현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제가 그걸 하면 A에 대해서 A 문장 자체가 충만이라는 표현이 이제 정서 표현이니까 A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문제를 물어보면 이거 자체가 지문에서의 출제 포인트겠구나. 그럼 이게 정답이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럼 선지에는 텅 빈도 있어야 되고 충만도 있어야겠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 미리 생각을 하고 가면 앞에 욕망에 얽매이지 않은 자세 이게 텅 빈이고
내적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답 그냥 1번 이렇게 찍고 가는데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지문을 읽고 와가지고 1번부터 하나씩 이게 지문의 내용과 맞는지 일치시키면서 풀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 문제가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은 뭐냐면 적절치 않은 선지 4개를 지문에 없는 내용으로 내거나 아니면 지문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내는데 지문에 반대되는 내용 같은 경우엔 지문에 명확히 반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쉬운 반면에 지문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순간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지문의 내용과 분위기와 아주 흡사하게 없는 내용을 내버리면 판단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2, 3, 4, 5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씩 지문에 가서 없는 내용을 찾으면서 판단을 하면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에서 얻은 태도들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탕으로 지문 세트에서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럼 내가 지문에서 내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이 줄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잘 푸는 방법은 압도적인 독해력을 가지면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별로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제 1등급이 항상 나오는 친구들. 그런 독해력을 가진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글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체계가 없으면 일단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빨리 풀어내기가 조금 힘들고 이제 감으로 푸니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아예 갈피도 못 잡고 틀릴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두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나오는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27번도 그렇고 뭐 25번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처럼 그냥 지문 읽고 지문 내용 바탕으로 그냥 모든 문제 다 똑같이 풀어야지 하면은 시험지마다 학생 점수 편차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떨 때는 이 유형을 틀리고 어떨 때는 이 유형을 틀리고 이게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걸 더 추천하시는 거죠? 여기서 생각을 할 게 저는 선지는 보지 않고요. 문제 유형만 봐요. 가나다 세 지문이 있으면 먼저 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지문을 먼저 읽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해요. 저는 평소에 어떤 지문을 먼저 읽고 어디까지 읽고 어떤 문제를 접근해야 제일 효율적인 판단의 수다, 경우의 수가 제일 효율적이다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저만의 기준에 따라 만약에 나지문을 먼저 읽어야겠다, 뭐 가지문을 먼저 읽어야겠다 하면 가지문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 유형을. 가지문을 읽고 뭐 예를 들어 23번도 풀 수 있고 26번도 풀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두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에 제일 특이적인 게 비문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문을 보잖아요. 지문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볼지 명확히 정해줘요. 출제 구역도 정해주고 제가 만약에 문제 유형마다 출제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가 눈에 딱 보여요. 예를 들어 여기 들판 문제 있으니까 지문에서는 들판 관련된 표현을 다 찾아서 체크를 해놓자, 구분을 해놓자도 있고 여기에서는 내가 주변의 감정 표현을 찾으면서 밑줄 그어놓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문장들은 내가 굳이 애써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여기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어떤 구간에서 힘을 아예 빼버리고 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지문 읽는 이유가 이 시를 잘 감상하자 이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니까 문학의 이런 특성을 따라서 지문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를 알려준다라는 특성을 통해서 문제 먼저 보고 선지는 보지 않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미리 계산을 하고 가죠. 문학은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는 핀트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유형 먼저 본다고 지문에 어디 문장에서 뭘 물어보겠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고 제가 이제 문제 유형마다 전부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뭐 27번 같은 거 있잖아요. 27번이 수필 문제인데 수필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문에서 매치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보기와 매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문을 읽는 스탠스가 저는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의 핀트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보기를 딱 읽고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을 물어보는구나 이 수필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를 알면 이 선지도 엄청 길잖아요. 여기서 어디를 핀트로 정답을 내겠다가 다 보여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기에 있는 정보와 지문에 있는 표현을
매치시키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매치시키는 문제 형태를 내고요. 이럴 경우에는 선지에 있는 주관, 선지에 있는 조건이 보기와 매치하는지 여부가 1순위의 정답 루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 이 2번 선지가 정답이었죠. 얘 같은 경우 나머지 선지는 다 보기에 있는데 얘만 이제 보기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제될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먼저 보기랑 매치시켜서 풀려고 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면 문학의 이런 특성 때문에 얘는 그렇게 하지만 비문학은 지문을 먼저 읽어요. 이게 네. 문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덮프 문제 이것들도 다 기출에 있던 거고 막 예를 들어 학생이 틀렸다던 33번 있잖아요. 이거 되게 기출에서 보기 힘들 것 같잖아요. 얘랑 똑같은 문제가 기출에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해설했을 때 쓴 자료인데 여기 보면 2014년 수능 A형이에요. 고전 시가에서 똑같이 나왔고요. 문제 세트에서 A, B, C, D, E 해놓고 이렇게 설명해놓고 선지 A를 활용한 것, B를 활용한 것 해놓고 나온 문제. 덮프에서 똑같이 나왔죠. 여기 문제 세트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선지에서도 A를 활용한 것은 B를 활용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고 이런 출제 의도가 있어. 그리고 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네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그냥 고전 시가를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보기랑 연결시켜 봤을 때 그냥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틀릴 이유가 없죠. 지문 읽고 풀고 왜 틀렸는지만 본다 그랬잖아요. 왜 틀렸는지만 보고 해석이 잘 안 될 때 선지를 어떻게 뚫어내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문학은 거의 없어요. 저마다 출제 의도가 있었고 이렇게 행동해라는 지침이 명확히 있었는데 학생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문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선지의 판단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의도에 맞지 않게 접근을 하니까. 학생이 문학이 다채롭게 틀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지문을 이 문제 출제 의도대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읽는 능력 자체로만 판단을 하니까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생이 글을 적어줬던 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풀면 되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고.